안녕하세요. 바다에 있는 고래를, 큰 고래를 수족관에 잡아다 넣었대요. 그랬으면 그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서 정말 그 물속에서 바닷물도 먹고, 그냥 그 해초도 먹고, 뭐 작은 고기도 잡아서 이제 먹었던 그런 고래가 정상적인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에서는. 수족관에 갖다 잡아놓은 고래는요, 새끼를 그 반만 밖에 안 낳는데요. 왜 이렇게 작게 낳을까요? 왜 작게 낳아요? 활동을 못해서 그렇게 낳을까요? 자, 이렇게 대형으로 자기 자식을 낳던 거를 반밖에 못 낳아요. 그리고 오늘날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왜 신장, 콩팥을 반으로 태어나고 폐도 작게 태어날까요? 이것이 혈장 조사를 해보면 알아요. 오늘날 어떤 어머니는 크게 태어나고 어떤 하면 정상으로 태어났던 하면 적게 태어나잖아요. 이것이 어머니 양수 속에, 혈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걸 우리가 조사해 봅시다. 이 바닷물은요, 맹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바닷물도 맹물이 90%예요. 얼마예요? 맹물이에요. 맹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내가 그 속초에서 심층수를 만들면서 200m에서 물을 퍼올려요. 야, 그걸 배에 가서 그 펌프 있죠? 200m 펌프를 내리는데 물살이 세요. 그걸 물을 퍼서 이제 배에다 실어요. 그 물을 가지고 탈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짠 성분 있잖아요. 그걸 탈염을 하면은 pH가 얼마가 나오냐면 8.0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먹어볼 수 있는 심층수가 지금 우리 창고에 있어요. 동해물이 심층수가 있습니다. 그럼 pH가 우리가 혈액은 얼마입니까? 7.4죠. 근데 이게 8 나와요. 알칼리가 아주 강알칼리가 나와요. 바닷물 200m에서 나온 물이요. 근데 짠 성분은 없어요. 짠 성분을 탈염을 해버려요. 그러면 맹물이 바닷물은 90%인데 그러면 이 10%가 뭐가 들었느냐? 7대 영양소하고 3.6%의 뭐가 들었어요? 짠 성분, 저염고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염고미 3.6%. 우리가 조개를 먹건 생선을 먹건 생선에 우리가 이 짠맛이 느끼잖아요. 처음에 바로 잡아서 먹으면요. 달잖아요. 먹으면서 짜면서 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염고미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3.6%면 10%에서 얼마 남아요? 한 5몇 프로죠. 이 5몇 프로가 산소,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이 바다에는 자꾸 해초가 자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유지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가 고래를, 자기 새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족관에는 뭐가 없어요? 전부 수족관 뭐가 없어요? 저염고민 많죠. 산소도 좀 부족하겠죠. 막아놨으니까. 또 식물, 해초가 탄소도 항해를 못하죠. 그것이 아무래도 바닷물을 또 교체를 시켜도 들어오는 양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용량이 모자라겠죠. 그럼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이 자궁 속에 이 양수가 1kg랍니다. 1kg가 이 속에 있대요. 자, 1리터, 정말 죄송해요. 1리터. 처음에는 0.3, 0.4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아기가 이제 한 7, 8개월 되면 이 물이 맹물이 얼마? 맹물이 90% 돼야 돼요. 그러면 10% 안에 7대 영양소와
미네랄이 있을 땐 아기는 정상적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결핍되면 아기가 만약에 우리가 콩팥이 이만한 게 정상적이라면요, 요만하게 나눈다고요. 그 애가 배설이 제대로 되겠어요? 또 이 폐가 이만한 게 정상적이라면 요만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숨을 제대로 쉬겠어요? 성악가를 만들 게 있어요? 운동선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혈장 조사를 해보면 단정 나와요. 혈장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혈액이 한 대 이렇게 봅시다. 우리 혈액도요, 맹물이 90%예요. 그리고 10% 속에 미네랄하고 저염고미하고 또 7대 영양소가 균형이 바란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그게 3대 영양소입니다. 거기에 이 저염고미가 몇 프로가 섞여 있느냐 농도가 거기에 따라서 정상 아기를 낳고 내가 병이 안 들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2세 된 사람이 간 수치가 160이 됐다. 간 수치가 여러분들이 간 수치를 알아야 돼요. GOT, GPT. 그 GO는 뭐, GOT는 뭐예요? 간염 바이러스균이 번식한다는 얘기예요. 야, 어제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대. 자기도 간 지수가 뭐 170 올라갔는데 이 GPT, 지방간 쪽으로 170이가. 이 PT는 내 몸에 여러분들 그 고기를 먹고 나면 고기 먹고 나면 식혀놓으면 허연 기름이 굳죠. 그런 것이 간에 끼는 게 GPT예요. 그리고 간에 세균이 번식한 바이러스균이 GOT예요. 세균하고 이게 달라요. 지방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GPT가 170이래요. 그러면 나는 간의 항체를 만들고 싶다.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거를 제거하는 거를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약은 뭐예요? 내 혈장을 조사해 보면 이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영양소는 보충해 주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오늘날 닥터나 영양학자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에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거를 수치를 고치려면 첫째 뭐예요? 3대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에다가 저염고미를 1.0%를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거는 먹지 말라.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먹냐? 그러면 당신 속에 지금 이 GPT가 170이 된 것이 흔 독이 간을 덮고 있지 않냐? 간세포가 지금 병들은 거 아니냐? 이 물을 먹어서 간세포가 병들고 죽은 것도 많지 않냐? 그럼 간세포를 살려야 되고 이 간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독을 바깥으로 빼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빼내는 배출하는 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물과 뭐와 저염고미가 한 몸을 이루면 그게 새로운 게 들어와서 전부 배설을 해주고 새로운 물을 간세포가 먹으니까 이 수치가 내려가면서 간이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항체가 생길 것이다. 근데 뭐 한 번 먹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체액 혈장 안에 아버지로부터는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은 것이 이 간은요 성생활을 통해서 오니까 외가 쪽으로나 뭐 본인 그 집으로 해서 온 사람은 자식들에게도 옵니다. 이게 간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면역만 얻으면
고쳐지는 거고, 혈장만 만 건강에 의도지면 이 속에 영양소만 있으면 고쳐지는 거고, 영양소가 없으면 못 고쳐지는 거다. 이거는 너도 치료할 수는 없다. 본인이 꼭 3대 영양소하고 저염고미하고 한 번만 이루어지면, 자, 간이 무슨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알칼리 기관이죠. 예, 간에서 쓸개를 얼마나 만들어요? 하루에 1리터를 만들어 6배로 농축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있게끔, 내가 간이 활동할 수 있게끔 간에 혈액을 만들어서, 혈액을 만들면 혈액이 간에 조직액을 만들어주죠. 조직액이 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간 성분 아니에요. 간액 아니에요. 그것을 간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한 끼씩 밖에 못 먹는다. 한 끼만 먹고 배설이 되도록 좀 참아라. 아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한 끼씩 어떻게 먹어. 그럼 당신 아버지 유전 받았으니까 이게 올라와서 곧 간암이 올 텐데 어떡하냐? 이랬더니요. 일어나면 돼요. 한 끼씩 먹겠다고.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해서 간 수치가 이것이 20으로 내려가면 2끼를 먹어라. 20으로 내려가면. 그리고 20으로 내려가 피로가 없어지고 스트랑 오면은 3끼를 다 먹어라. 그랬더니, 이야, 그걸 수첩에다가 막 적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썩는 체액이다. 이 맹물과 pH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농도가 없기 때문에 간이 썩는 거다. 그 썩을 수 있는 거를 다시 우리가 물을 좀 긍정적으로 혈액을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한 달을 섭취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간 수치를 재봐라. 간 수치가 정상으로 오면은 내 혈액이 정상이고, 간 수치가 정상이라 안 오면 혈액이 정상이 아니다. 잘못 먹은 거다. 이것만 보면 눈으로 보는 치료를 하겠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치료를 해라. 그랬더니 아주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가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붕어가 우리가 수족관에 갔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놈이 막 싸죠. 거기 있는 물을 먹고. 그럼 지저분하죠. 금붕어가.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갈아줘야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헌 물이 나가야 돼요. 금붕어 장처럼. 그래서 새물을 절대 갈라주는 것은 3대 영양소와 조용고미와 한 몸이 이루는 것을 꼭 먹어라. 그래야 제가 언젠가 그랬죠. 포도를 먹을 때도, 술을 먹을 때도, 맥주를 먹을 때도, 맹물을 먹을 때도 조용고미와 한 몸을 이뤄서 먹어라. 그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어? 바다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왜? 바다는 짜죠. 우리는 땀도 짜고 오줌도 짜고 모든 체액도 다 짜다. 그게 저염곰입니다. 그 성분이 낮아지면 낮아지도록. 그리고 핀란드에서는요, 지금부터 5, 6년 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요, 심장병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생선 햄버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저염고미를 짜게 넣어가지고 생선 햄버거에다가요, 매일 많은 걸 하나씩 먹은 거예요. 한 끼씩이요. 근데 사망률이요, 60%나 줄었어요. 식탁을 바꿔가지고요. 지금 그것이 펜솔라 크레이지라고 그래요. 펜솔라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없어요. 햄버거 개발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3대 영양소에다 뭐래요? 저염고미가 한 몸을 이루어서 먹었더니 사망률이 60%나 주는 것이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뒷면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혈장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간이 썩는지 안 썩는지를 알아가고 있다. 우리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는 치료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어